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기아 K3 GT 5도어 모델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기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먼저 뒷좌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3 GT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뒷자리에 있는 동안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니까 5도어 모델이 훨씬 GT 중에서는 5도어 모델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에는 세단보다는 5도어 해치백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단은 1.6 스마트 스트림도 있고 GT도 있는데 5도어는 GT만 있더라. 네, 그리고 이 라인업을 현대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 GT 세단은 현대차의 아반떼 스포츠랑 경쟁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GT 5도어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i30의 N라인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랑 기아랑 둘 다 비슷한 세그먼트의 이제 모델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뭐냐면 i30는 아반떼랑 휠베이스가 다르죠. 아반떼가 휠베이스가 2700mm인데 i30는 2650mm인데 근데 K3 같은 경우에는 세단하고 해치백이 휠베이스가 똑같이 2700이에요. 그러니까 K3 GT랑 아반떼 스포츠는 사이즈 면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K3 GT 해치백 5도어랑 i30N 라인이랑 비교를 할 경우에는 K3 GT가 휠베이스가 50mm가 더 긴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 이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트를 평상시에 좀 중형 이상 세단에서 제가 앉을 때보다는 조금 당겨놨어요. 시트를 제가 다리를 살짝 구부린 형태로 제가 앉아서 당겨 놓은 상태고, 그렇게 했을 때 뒷좌석 공간에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i30N 라인에 비해서 K3 GT 5도어를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승차들이 전부 다 이제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GT 5도어 모델로 시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5도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길이도 K3 GT 5도어가 i30N 라인보다 훨씬 더 길죠. 전체 길이는 95m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간 면에서 여러모로 더 유리하다. 트렁크 공간을 따지더라도 디자인에서 보시겠지만 뒤가 패스트백처럼 이렇게 해치백인데도 뚝 떨어지지 않고 약간 쿠페처럼 날렵하게 만들면서 뒤가 조금 더 이렇게 뒤가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i30보다는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K3 GT 세단을 살 거냐, 아반떼 스포츠를 살 거냐, 그리고 또 K3 GT 5도어를 살 거냐, 아니면 i30N 라인을 살 거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마침 지난주가 아니고 그저께 i30N 라인을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시승회의 특성상 아마 이 영상이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며칠 전에 이미 i30N 라인을 시승을 했기 때문에 나름 GT5도랑 좀 직접적으로 나름 비교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일단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거는 공간이 넓다는 거, 승차감이 N라인보다는 조금 경쾌해요. 이거를 부드럽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해. 지금 전 뒷좌석에서 느끼기에는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가볍고 약간 튀는 느낌이 있어요. i30N 라인이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무겁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운싱이나 이런 건 훨씬 더 단단해요. 그렇긴 한데 충격을 흡수할 때 그 흡수하는 실력 자체가 얘보다 조금 더 좋아. 그래서 얘는 조금 뾰족하게 충격이 들어오고 i30N 라인은 조금 더 뭉툭하게 충격이 들어와서, 굳이 둘 중에서 승차감을 고르라면 저는 i30N 라인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i30N 라인은 기본 서스펜션이 한 가지 설정밖에 없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K3 GT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여기에 그 튜온에서 좀 장착할 수 있는
스포츠 서스펜션 패키지가 있어요. 퍼포먼스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요게 들어가면 스프링이랑 쇼바랑 브레이크랑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K3 GT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기본형이 있고 플러스 트림이 있는데, 기본형에도 그 안전과 관련된 퍼포먼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옵션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더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K3 GT5도의 플러스가 2,464만원인데 i30N 라인은 기본 가격이, 트림은 하나밖에 없지만 기본 가격이 2,379만원이에요. 그래서 i30가 기본 설정 가격은 훨씬 더 싸요. 근데 여기에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몇몇 옵션들이 i30N 라인에는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30N 라인에다가 옵션을 다 더하면 2,858만원, 풀옵션이 이제 2,858만원이 되는데, 결국은 K3 GT의 5도도 풀옵션으로 따지고 i30N 라인도 풀옵션으로 따지게 되면 이 차의 풀옵션은 가격이 3,019만원, 3,000만원을 넘어가고, 그리고 i30N 라인은 2,858만원이니까 한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렇죠. 3,019만원까지 더한 거는 튜온의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다 더했을 때, 여기다 튜온을 넣으면 과연 N라인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다 더하게 되면 차체가 조금 더 작은 i30N 라인이 얘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더라,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K3 GT의 4도어와 5도어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 5도어가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베이직 기준으로는 5도어가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5도어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뒷좌석을 6대4로 폴딩하고 여기 이제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고 또 높이가 조절이 되는 헤드레스트,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적용해 놨어요, 베이직에다가.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높고, 플러스로 가게 되면 세단 플러스랑 5도어 플러스랑 가격 차이가 한 몇십만원 차이가 나요.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 사양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사양인데 해치백이 조금 더 비싸더라는 거죠. 등받이 각도는 편안해요. 등받이 각도는 편안하고, 헤드레스트를 조금 높이면 헤드레스트도 그냥 무난하고, 뒤에 헤드룸은 머리카락이 살짝 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뒤가 날렵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뒤에 머리카락 부분이 조금 닿네요. 그 i30 기본형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처럼 노면 소음이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N라인은 하체 방음을 좀 더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하체에서 오는 노면 소음이 꽤 많이 억제되어 있어서 잘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는 지금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요 급에서는 늘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노면 소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디자인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5도 해치백 모델이죠. 사실 뭐 앞부분은 GT의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디자인상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크 크롬으로 입혀져 있는 이 부분이랑 그릴 안쪽에도 여기 지금 빨간색을 이게 칠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다 또 이게 빨간색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뭐 이중 사출을 했다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굉장히 액센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동안 저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GT 로고가 박혀 있고, 이 GT 로고 디자인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스팅어 때 이미 한번 봤지만 그 이후로 되게 로고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아랫부분에는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휠도 이게 그 GT 전용 디자인 휠인데요. 가운데 이제 빨간색 포인트, 레드 포인트 GT 휠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 타이어가 미쉐린 PS4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건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GT5도의 이제 핵심은 이쪽 뒷모습이죠. 보통 해치백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금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지금 찍혀 있어요. 뒷모습은 아까 차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즈가 휠 베이스가 i30보다 더 길고 차체도 i30보다는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뒤쪽 이 부분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뒤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여기도 역시나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디퓨저도 이렇게 좀 강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듀얼팀 머플러도 GT만의 특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가 여는 버튼이 여기 밑에, 요거는 지금 카메라고 카메라 안쪽에 숨어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열면 확실히 i30보다 이 길이가 더 기네요. 그래서 지금 용량도 동급에서는 거의 최대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6대4로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이렇게 접고 이것도 떼버리면, 이 입구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짐도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이게 실용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을 잠깐 볼까요? 기존에 이제 1.6 터보 엔진이랑 같은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에 27kgm 토크도 똑같고, DCT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반떼 스포츠랑 다 똑같이 쓰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공간도 여유가 있고. 실내가 역시 상당히 단정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평 라인들이 좀 심플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이번에 GT가 되면서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은 대체로 이 빨간색 부분들, 레더 스티치가 들어간 이 부분이랑, 이제 여기에도 스티치가 있고, 여기에도 파이핑에다 이제 빨간색 파이핑을 넣고 레더 스티치를 넣고, GT라고 여기도 스티치로 줄을 박았네요. 그 외에는 뭐 기존이랑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여기는 크렐 오디오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K3 GT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뭐냐면 이쪽 패널에 여기 좌우에 여기 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데 살 미세하게 밤 되면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색깔 6가지 컬러가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게 예전에 소울에서 요거 한번 썼었어요. 여기 말고 스피커 테두리를 불을 조명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조명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 오디오에서 볼륨이 빵빵 터질 때마다 조명이 이제 빵빵 올라오게끔 그런 걸 썼었는데, 나름 산뜻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기 말고 요 도어 패널 안쪽에 요 부분에다가 조명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설정을 잠깐 보면 운전자 보조에서는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쓸 거냐, 능동 보조는 라인을 따라가는 거고, 방지 보조는 넘어가지 않게끔 핸들 감아주는 거고, 그런 정도죠. 지난번 아반떼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런 정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구간 자동 감속 이거 하면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카메라 나오면 속도 줄여주는 거죠. 도어 자동 잠금 해제하는 것도 똑같고, 라이트 원터치 방향, 무드 조명 밝기, 무드 조명 색상, 하하하, 무드 조명 흰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라색까지 총 6가지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서, 아니 오디오에 연동이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서 색깔이 바뀌는군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램프 에스코트, 라이트, 사운드, 계기판, 주차거리 경고, 웰컴 사운드. 사운드는 가상 사운드를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편의, 서비스, 부가 기능. 지난번 아반떼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GT가 되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디커 스티어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GT 로고가 박혀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되고,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프트 패들은 뭐 시인성도 괜찮고 촉감도
촉감이 이 작동감이 괜찮네요.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단절감도 괜찮고 작동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동 모드는 수동 모드 이것도 괜찮네. 오이 웬일이야.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시죠. 힘은 뭐 진짜 넉넉합니다. 이게 엑셀을 딱 밟으면 초반에 이제 약간 굼뜬 이제 터보레이가 살짝 있고요. 터보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붕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거든요. 1.6 터보가 204마력인데 사실 204마력이면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 GTI가 국내 들어왔던 게 211마력이었으니까 이 차가 뭐 힘이 이게 적은 힘이 아니죠. 상당히 강력한데 일단 뭐 2.0 터보인 골프 GTI보다는 토크도 조금 낮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2.0 터보에 비하면 힘이 조금 약하긴 해요. 이렇게 밀어주는 힘 자체가 엄청 강력해요. 강력한데 골프 GTI만큼 짜릿하지는 않더라. 약간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i30 N 라인이나 그런 아반떼 스포츠나 거기랑 비교하면 뭐 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DCT 변속기도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을 잘 하고 있고요. 승차감이 확실히 뒷좌석보다 앞좌석이 조금 더 낫네요. 뒤에서는 이게 요철에 따라서 이게 꿀렁꿀렁 바운싱 할 때마다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조금 크게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앞좌석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차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승차감은 확실히 좀 단단하게 세팅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요철을 아주 못 걸러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뒷좌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30 N 라인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i30 N 라인보다는 조금 가볍게, 조금 가벼운데, 근데 요철을 지날 때 반응은 조금 더 거칠게. 그래서 굳이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N라인은 아주 단단한데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 차는 조금은 경쾌한데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은 N라인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운전자들마다 취향에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N라인은 이런 사운드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사운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차는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비교적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컴포트, 에코, 스마트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이게 차가 스포츠인데 어떻게 스포츠 모드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그러면 자동으로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로 바뀝니다. 예전에 이제 그 흔히 말 DS 모드가 국산차에 이제 아반떼랑 이 차 K3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여기에서도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레버를 당기면 또 스포츠 모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약간 복잡한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아예 스포츠가 빠져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특이한,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하죠. 자, 스포츠 모드가 되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져요. 확실히 유격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와요.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응답성이 나타나고요. 서스펜션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약간 하드한 세팅인 거죠. i30 1.4 터보 때 그 엑셀을 밟으면 초반에 약간 한 20% 정도의 유격이라고 하면 유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20% 정도가 조금 푹신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데도 차가 바로 안 움직이고 약간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웅 이렇게 올라가는
리니어한 느낌이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출력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긴 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그 유격이 조금은 더 있어요. 그 아이서트 1.4가 한 20%였다면 얘는 한 10% 정도. N라인이랑 비교를 하면 N라인은 그냥 기본 모드에서도 이 엑셀의 응답성 자체가 많이 거의 회복이 다 돼 있었고, 상당히 리니어하게 출력을 전달해낼 수가 있었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보다 더 빨라졌었는데, 지금 K3 GT 같은 경우는 기본형도 조금의 유격이 있고, 유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도 조금 유격이 있어서 약간 굼뜬 맛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지더라.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사운드가 더 커지지는 않아요. 보니까 회전수가 올라가는 만큼 소리가 더 커지는 정도지, 스포츠 모드여서 가변 형태로 더 소리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노멀 모드에서 기어를 내려가지고 회전수를 높여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때 나는 소리랑 스포츠 모드에서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스티어링만 조금 무거워지고 응답성만 조금 더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더 경쾌하고 재밌긴 하네요. 야, 이 차는 진짜 맨날 이렇게 탈 것 같아요. 확실히 사운드는 지금 이게 훨씬 낫네요. 이게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사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쾌하고 좀 그 뭔가 인위적인 느낌도 생각보다는 좀 덜 나고, 그래서 상당히 경쾌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조금 어색한 소리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들어줄 만할 정도로 일단 시원시원한 느낌은 좋네요. 지금 이게 이제 GT의 기본형 서스펜션인데, 여기에 좀 더 단단한, 더 하드한, 그리고 더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그 튜온 퍼포먼스 패키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게 더 단단해지면서 어쩌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서트 N라인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고 안정감도 더 좋다, 그러면 이제 튜온 퍼포먼스 패키지도 한번 선택해 볼 만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승차감이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은 조금 거슬리긴 해요. 기왕이면 조금 더 매끄러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코나하고 스토닉 시승할 때도 코나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스토닉은 승차감이 조금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그 K3에서도 아반떼는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지금 근데 사실 K3 기본형 세단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GT가 되면서 조금 거친 맛이 많이 올라오네요. 시트는 이번에도 그 사이드 볼스터를 굉장히 두툼하게 디자인을 해 놔 가지고 오늘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게 그냥 기본형 시트인데도 오늘 굉장히 잘 잡아주고, 뭐 아이서티랑 비교했을 때도 뭐 큰 차이는 안 느껴질 정도로 아이서티가 조금 더 좁았나? 하여튼 뭐 몸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좀 서킷을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요, 엔진 회전수를 올려서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어를 미트하는 이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확실히 초창기에,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모델이 잘 없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맞춰줍니다. 물론 그 바라기는 회전이 조금 더 빨리 웽 이렇게 올라가주면 좀 더 좋긴 하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울컥거림 별로 없이. 노멀 모드에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스포츠 모드에서 더 빠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기어 레버도 큼직하고 조작감도 괜찮아가지고, 가끔은 시프트 패들 대신
기어 레버를 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손이 한 번씩 바깥으로 나갔다 오는 거, 이것도 또 맛이니까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반자율 주행 모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면 현대 기아차의 이 드라이브 와이즈 또는 스마트 센스가 뭐 좀 실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 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도로도 잘 따라가고 앞차도 잘 따라가 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20초 정도 전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차에는 지금 그 오토 홀드 기능이 없거든요.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고 핸드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더라도 아반떼랑 똑같이 시속 한 10km 전후가 되면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은근히 제가 LFA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라고 해서 그 넥소 때 이후에 차선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서 그 현대차에서 그걸 LFA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난 LFA가 적용된 차랑 안 된 차랑 좀 차선을 유지하는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모델들은 그냥 기본 모델인데도 차선 유지하는 실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별로 좌우로 쏠림 별로 없이 차선 중앙을 굉장히 잘 따라가 주고 있거든요. LFA를 많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차선 유지하는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뜨는데 만약에 핸들을 계속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경고등이 떴는데 그냥 계속 있는 중이거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일시 중단됩니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군요. 이거 위험하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꺼버리니까 지가 그 다음에는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차선 넘어가려고 하면 핸들을 감아주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가 아니고 그거가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퉁 치고 들어오고 또 퉁 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줬었는데 이 차는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 K3 GT 5도어를 시승을 했습니다. 1.6 터보 엔진과 7단 DCT가 적용된 GT 라인에는 4도어와 5도어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도어만 시승을 했고요. 5도어가 인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뭐 힘은 굉장히 넉넉하고 정말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한데 GT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스펜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 놓아 가지고 안정감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굉장히 경쾌한 느낌들을 많이 주고는 있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 이미 i30N 라인을 타 봤기 때문에 이 차의 승차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으면서 하체를 안정감 있게 그렇게 세팅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매끈하게 다듬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긴 하지만 국내에서 사실 보기 힘들었던 뒤에 꽁무니가 조금 더 길게 빠져 있는 그런 해치백 스타일의 넉넉한 실내 공간과 또 뭐 외관 디자인도 워낙 나름 독특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강력한 파워트레인의 힘을 좀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름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K3 GT5도에 있어서 최고의 장점은 스타일과 공간, 그렇죠. 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30N 라인이랑 비교하면 이게 뒷좌석 공간이 확실히 더 넓고 화물 공간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 점은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아주 스포티한 용도로 쓰시지 않고 그냥 좀 평범한 용도로 쓰신다고 그러면서 좀 강력한 파워를 즐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뭐 K3 GT 5도어도 나름 매력이 있긴 합니다. 단
i30 N라인은 절대로 타보지 마세요. 아, N라인 스포일러 어떻게? 아, N라인은 빨리 편집을 해야 되겠다. 아, 참.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